오늘은 이제 태음인 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변에 좀 주로 볼 수 있는 태음인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런 설명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각 체질을 대표하는 얼굴들을 합성을 해놨는데요. 이 두 번째 얼굴이 태음인입니다. 좀 인상이 수더분해 보이고 좀 온순해 보이고 이런 인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일단은 태음인들이 가장 뛰어난 기능은 감각 기능이라 그래요. 무엇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억해 두는 거, 그거를 이제 감각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기억력이 뛰어난,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정말 유달리 기억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별명을 제록스라고 했는데, 그냥 뭐든지 한 번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이해는 안 돼도 그냥 딱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막 복사를 하듯이 외워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이 우선 기능이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과거에 그 사람과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이제 기억을 해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 동문 선배 중에도 한 분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은 6개월 전에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또 되물어요. 그때 뭐 학회 활동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어? 그때 뭐 둘째 유학 간다 그러더니 뭐 어떻게 됐니? 뭐 이런 거를 다 기억해두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게 저한테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대단한 그런 능력이죠. 또 태음인들 유형 중에서는 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목소리가, 따뜻한 대화가, 위스키 온도락이야. 그리운 날이 있다. 요즘 경기 어렵죠? 사실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94년 제가 LA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하나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눈물점이 빨라가지고 그걸 보고 꿀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7일 학교 원정 경기에서 제가 본선을 처음으로 하는데 그게 매주의 첫 승이었어요. 정말 너무 다가리 묻는 듯이네. 힘든 경기를 앞두고 창밖에 하늘을 봤습니다. 저 넓은 하늘은 내 고민마저 작게 만들었죠. 창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창문하면 KCC 창호 아시죠? KCC 창호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냉난방 효율이 높죠. 갑자기 KCC? 창호의 3요소인 창틀, 유리, 슬랑트 세 가지 모두 생산하는 창호 전문기업 KCC. 특수 코팅된 노이 유리를 만든 창호와 일반 유리를 만든 창호보다 단열이 훨씬 뛰어나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정말 에너지적. 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뭐 한마디 이렇게 물어보면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끝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태음인들은 기억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것들을 이 사람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지만 똑같이 좀 통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하나를 설명하려면 자기의 A부터 Z까지를 그 경험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같은 말도, 같은 표현도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론만 딱 함축해서 얘기할 텐데,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진료 중에 이제 태음인 분들이 오시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10년 전에 발목을 뼈는데 산에서 그때 넘어질 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는 너무 막 퉁퉁 붓고 겁이 나서,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정형외과가 잘한다 그래서 그 정형외과에 갔더니 뭐 인대가 좀 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부스도 하고 뭐 치료도 했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뭐 어디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진료할 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말을 중간에 끊으면은 뭐야 나를 소홀히 하나 이렇게 또 되게 섭섭해 하세요. 이제 태음인들 유형 중에서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또 하나, 태음인들은 평화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태음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원리 원칙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은 그냥 유야무야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 혹은 마음속으로 섭섭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굳이 뭐 얘기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좀 참고 말지, 그러면서 어디 모임 자리에 가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쪽에 가서도 그래 너도 좀 그랬겠다, 서운했겠다, 그래 네 말도 맞는데 좀 답답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좀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임 자리에 이제 태음인이 하나가 끼면은 상당히 그 모임이 결속력도 좋아지고 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음인들 중에서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고 말지 뭐.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데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따지고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 화병이 상당히 좀 많아요. 남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 남들은 말을 안 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좀 세세하게 서운한 거라든지 바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싫은 거를 좀 거절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경계를 잘 단돌이 짓지 못하다 보면은 속병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태음인의 특징 중에 하나 거절을 한다는 특징들이 있는데 뭔가 너무 복잡해지거나 이러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외부와의 어떤 그런 교류를 좀 단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극단에 이르면은 이런 히키코모리 같이 몇 년씩 그냥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태음인들이 뭔가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어떤 도피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유형 들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12가지 인격장애들 중에서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어떤 진단 기준들이 이런 태음인들의 거처를 좀 잘 표현을 합니다. 태음인들이 기본적으로 좀 겁심이 많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이 되거나 혹은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자기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까봐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시당초부터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회피성 인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보면은 당황할까봐 미리 새로운 일이나 시도를 좀 드물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치나 놀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뭐 친한 사람만 만난다든지 이렇게 어떤 거절할 게 두려워서 뭔가 요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태음인의 어떤 그런 거처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이 자기의 겁심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겉으로 센 척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차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요란하거나 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색도 좀 원색 계열의 이런 옷을 뭐 입는다든지 아니면 화장도 좀 진하게 한다든지 아이라인도 좀 일부러 진하게 해서 좀 사나워 보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뭐 안경을 써도 선글라스 아예 큰 거, 뭐 반지도 아예 굵은 거, 귀걸이도 좀 이렇게 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내가 이런 치장으로서 남들한테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좀 센 척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일부러 약간 좀 시비조로 하거나 좀 강하게 얘기하거나 뭔가 좀 화난 사람처럼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마음속으로는 여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태음인의 치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음인들이 경험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예전의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은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타인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같은 분야에 대해서 경험들을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태음인들이 가장 열등해지는 게 이 태양계에 해당되는 판단력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지만 태음인들이 기본적으로 겁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척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다시 시도하려는 노력들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자기가 경험했던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태음인들이 가장 이제 그런 교수형 태음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넌 해봤어? 난 해봤거든? 그럼 누가 옳아요? 내가 옳지.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민들의 긍심하고 좀 비슷한데 소민의 긍심하고 다른 점은 소민들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다라는 거고요. 태민들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맞다라고 이제 우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남들한테는 이제 꼰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타인들이 하는 말이나 새로운 것들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경험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재환 선생님께서는 각 체질별로 그 체질마다 우월한 기능들, 그 다음에 열등한 기능들, 그래서 후천적으로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일단은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좀 배려하거나 예의에 밝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과거에 있던 것들을 기억해 두고 그런 걸 통해서 타인들한테 적절하게 잘 맞춰주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빛을 발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타인들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좀 잘 어울려서 어떤 조직이 탄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허리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 상대방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는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요. 나는 상대방의 과거에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해서 그냥 알아서 맞춰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처음부터 작을 때부터 너무 키워가지고는 말을 하면은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작을 때부터 미리미리 섭섭한 것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나는 그게 싫어라고 좀 거절도 잘 하시고 나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도 잘 하시고 해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들을 잘 형성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특징들도 보이게 되고 일부러 타인들한테 나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너무 겁이 나서 타인들한테 이제 좀 세게 얘기한다는 게 상대방한테 좀 상처를 주기도 쉬워질 테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냥 내가 맡은 바 역할을 묵묵하게 잘 해나가세요. 그게 태민들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요. 함께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남들은 저렇게 뭐 딴짓하기도 하고 저렇게 꾀를 부리기도 하나 해서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점을 본받아서 점점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겁내지 마시고요. 다양한 것들을 꾸준하게 습득하고 경험을 해보세요. 낯선 곳에도 일부러 가보고 해보지 않았던 것 새로운 시도들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력도 태음인들이 갖추게 되면서 아주 멋있는 건강한 태음인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태음인에 관한 내용들을 다 마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양인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